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7월 27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사람들은 힘들면 당연히 소비를 줄인다예요. 월마트는 전 세계 24개 국가에서 약 1,5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미국의 본사를 둔 유통업체입니다. 당연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온라인에서도 쇼핑몰 운영을 통해서 만나볼 수도 있고 말이죠. 1940년에 잡화점에서 시작해서 1969년에 기업이 되었고 무려 1972년에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오래된 그리고 전통의 미국 유통주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유통주라고 하면 뭔가 상품을 유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말이에요. 누군가 한국으로 치면 이름도 비슷하니 이마트 같은 걸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의 이마트가 바로 월마트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에 진출했던 월마트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미 운영 중이던 매장과 함께 해당 부문을 한국의 신세계그룹에 매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신세계그룹은 매수한 월마트 한국을 이마트로 이름을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월마트를 한 번도 보신 적 없더라도 이마트 같은 거라고 상상하면 되냐고 물어본다면 그런 거 맞아요. 그럼 쉽게 생각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마트와 같은 유통업체의 실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당 유통업체의 실적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진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통업체가 다른 유통업체의 고객을 빼앗기고 있거나 모든 유통업체로부터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여기서 전자라면 그냥 해당 유통업체의 사업상 문제라고 보면 되겠지만 후자라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7월 26일 뉴욕 증시는 월마트의 실적 악화 예상 발표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한 예시를 미국에 적용한 그대로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는 경제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경기 침체의 공포를 보는 거죠. 대표 유통업체의 실적 악화 예상에서 말이에요. 그럼 조금 자세히 볼까요? 월마트는 5월부터 7월까지 2분기 실적 발표를 공식적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이고 예상을 해보게 되겠죠. 이 예상치가 어제 미국 증시 시작 전에 대폭 낮아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2분기 영업이익은 2021년 대비 그래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전망하던 모습에서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4%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결과 연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 수준을 예상하던 것에서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3%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 예상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월마트의 주가는 7월 26일 기준 마이너스 7.64%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애초에 그 수준에서 거래가 시작되기도 했고 말이죠. 당연히 앞서 말한 대로 월마트는 대표적인 미국의 유통업체, 이곳에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로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기업 하나의 문제라기보단 미국의 소비 지출 대표 중 하나의 급등한 물가로 사람들이 생필품과 식료품만을 사고 다른 물건은 잘 사지 않는 대표적인 소비 문제가 생겼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생필품 또는 식료품이 아닌 상품들은 창고에 재고가 쌓이게 되고 이 재고를 싸게 처리하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니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이 팔리고 남는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문제인지도 대강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월마트의 재고는 이미 1분기에 작년보다 33% 증가한 상태였고 말이죠. 그러니 전반적인 유통업체 주식들, 타깃, 아마존닷컴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각각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그렇지 유통업체가 보여주는 소비 지출은 한 부분인 건 사실인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냐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제에는 여러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소비 지출의 한 부분이니까요. 소비 지출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싶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국가별로 환경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개별 기업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만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전체 국내 총생산, 즉 경제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 중 하나인 GDP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됩니다. 즉 개인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미국의 경제를 나타내는 GDP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개별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만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을 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무시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부터 고려해보면 이것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긴 한 겁니다. 물론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실제 경제가 침체되어 사람들이 힘든 것과 이렇게 힘들어지면 금리 인상이 멈출 테니 자산 투자는 좋아지겠구나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지만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힘든 것과 자산 투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냉혹하죠? 정리하자면 개인 소비가 GDP
GDP의 70% 수준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그 소비 지출을 대표하는 월마트 실적 전망이 대폭 하향 수정되면서 다시 경기 침체 공포감에 조금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을 닫고 있다는 신호를 발견하면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님, 박유나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